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어제 시장을 간단히 분석해보고 현재 가장 큰 이슈인 원유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어제 시장은 소폭 하락하며 나스닥은 고점 대비 21%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하락의 원인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 원유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원유는 계속 120달러 이상의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바이든이 직접 제재를 발표하면서도 시장은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조금씩 하락하면서 소폭 하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시장은 이미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 선반영된 듯합니다. 특히나 악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시장은 큰 하락 없이 소폭 마감한 것을 보면 고점 대비 20%나 하락하면서 시장의 적응력이 빨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엔비디아나 AMD 같은 반도체 주식들이 잘 올랐고 구글과 메타 플랫폼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이나 애플, 마소 같은 종목은 시장보다 더 크게 하락했습니다. 전기차 대표 주식인 테슬라도 2.4%가량 크게 올랐으며 루시드도 4.5%가량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유가를 봐보겠습니다. 대략 15년 만에 최고점을 향해 상승해가는 유가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0달러, JP모건은 185달러, 골드만삭스는 175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2008년에 유가가 145달러를 넘었을 때 나스닥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보시면 나스닥은 고점 대비 5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몇몇 분석가들은 현재 상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과 비슷하다고 분석했습니다. 2008년에는 석유 확보 경쟁과 투기 수요가 맞물린 데다가 리만 브라더스 사태까지 겹쳤습니다. 2008년 국제유가 급등은 중국이 원유 확보 경쟁에 뛰어든 가운데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에 따라 투기적 수요가 맞물리면서 유가가 계속 상승하게 됐습니다. 특히 2008년 중국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원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인식에 따라 글로벌 투기 자금이 대거 몰리면서 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실제로 2008년 6월 WTI와 두바이유의 배럴당 가격은 각각 145달러와 140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당시에도 유가가 2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되게 많았습니다. 2008년과 지금 시장의 공통점은 유동성 확대로 석유 상품에 대규모 투기 자금이 몰렸다는 것입니다. 2008년 초고유가 시대는 베이징 올림픽이 끝난 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급락세로 돌변했습니다. 두바이유는 같은 해 12월 36달러까지 급락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가가 상승하게 된 원인은 오히려 1, 2차 오일 쇼크와 비슷합니다. 1, 2차 오일 쇼크는 원유 확보 경쟁과 투기 수요가 맞물린 2008년과 달리 지금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원유 공급 문제가 생겨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중동의 불안감 때문이었죠. 1차 오일 쇼크 당시 보시다시피 S&P가 50% 가까이 하락했고 반대로 2차 오일 쇼크에서는 S&P가 50%가량 급등했습니다. 1, 2차 모두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동시에 겹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차 때는 주식이 급등했습니다. 왜냐하면 1차 때는 니프티 피프티 거품 붕괴로 인해 더 큰 급락이 나왔습니다. 니프티 피프티란 과거 미국 증시에서 나타났던 소수 종목들만 올랐던 시장을 뜻합니다. 즉 S&P 상위 50개 종목만 상승하고 나머지 모든 종목은 하락했으나 상위 50개 종목의 거품이 터지면서 급락했던 것이죠. 이러한 과거절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점은 거품이 없는 상태에서는 오일 쇼크가 찾아와도 오히려 잘 버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 거품이 껴있을까요? 제가 최근에도 분석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S&P 기업들의 실적과 지수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보시면 위에가 S&P 지수고 아래가 S&P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실적이 계속 우상향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지금의 S&P 주가가 거품이 쌓였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S&P PER이 높다는 뜻도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실적이 뒷받침해주고 있으니까요. 지금 보이는 차트는 지난 1년간 실적 기준으로 S&P PER을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코로나 이전 PER까지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으며 2월 24일 자료와 비교해봤을 때 0.3일가량 떨어졌습니다. 지금 S&P PER 값은 23.78입니다. 그리고 아래 S&P의 평균 PER은 1년 전만 해도 45였고 나스닥보다 높았습니다. 포워드 PER은 제가 S&P PER 차트에 그어봤는데 보시면 포워드 PER 정도 떨어진다면 2000년대 이후로는 거의 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S&P 기업들의 실적은 2000년대 이후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S&P PER이 지금은 고평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포워드 PER이 낮아진다는 것은 계속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뜻이고 결국 현재 시장은 거품이 낀 시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기관들에서는 향후 유가 가격을 예측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배럴당 200달러, JP모건은 185달러, 골드만삭스는 175달러까지 예측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자기네들을 제재하면 30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고 오펙도 러시아 공급 감소분을 메울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150달러까지는 갈 수 있다 생각해도 200달러까지 가기는 조금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유럽 1년 석유 사용량 중 30%가 러시아산인데 중요한 점은 유럽이 이번 러시아 원유 제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러시아의 원유 제재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란 합의도 중요한 포인트일 듯합니다. 합의를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지만 잘 해결만 된다면 하루 100만 배럴 이상의 원유가 공급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과의 합의가 잘 진행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원유 상승이 주춤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실제로 저번 주말 미국은 비밀 특사단까지 베네수엘라로 보냈습니다. 과연 원유가 보시는 것처럼 최악의 경우로 300달러까지 갈까요? 그렇다면 여기 보이는 오펙 플러스가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도 거의 최근보다 2배 가까운 가격으로 팔 수 있는데 300달러면 증산을 안 할까요? 어떻게든 비싼 가격에 팔려고 미친듯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평생 못 볼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원유 가격은 저항을 받고 제자리로 돌아올 확률이 높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왔으니까요. 또한 2008년 원유 가격이 145달러까지 갔을 때도 여러 기관들이 200달러까지 간다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145달러를 찍고 급락했고 그해 12월에 40달러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원자재의 방향성을 예측한다는 것은 주식을 예측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만큼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장에서 다들 여러가지 투자 종목들을 찾고 있을 겁니다. 특히나 레버리지 상품들이나 인버스 상품들을 많이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몇몇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들을 유심히 보고 있고 단기 트레이딩으로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장기적인 방향은 예측할 수 있어도 단기적인 방향성은 어느 누구도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렇기에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꼭 손절선을 정하시고 소액으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돈을 잃고 장기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TQQQ, 나스닥 3배 레버리지도 코로나 때 70% 이상 하락했습니다. 결국 버텼으면 훨씬 많은 돈을 벌었지만 70%의 하락을 버틸 사람은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인버스 상품을 사고 돈을 버신 분들이 많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버스는 매도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영원히 그 가격이 안 오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투자법은 역시나 우량한 빅테크들을 조금씩 모아가는 게 좋을 듯 하나 소액으로 해지 상품이나 레버리지를 하시는 것도 공부하시고 하신다면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은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 아직 공포지수들이 많이 높기 때문에 언제든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불타는 장보다는 하락하는 장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하락장에 수량을 모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